묘한 설렘으로 기억되는 우리들의 동화. 그러한 동화를 사회적 이슈에 곁들여보는 시간. 동화 두 스푼. 동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두 스푼의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민영씨, 방송 시작 전에 열심히 책을 읽고 있던데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있는 건가요? 제가 요즘 범죄 심리 드라마에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있었답니다. 범죄 심리요? 네, 제가 아까 읽고 있었던 책은 신드롬을 읽다인데요. 이 책을 보면 제가 모르는 증후군도 알게 되고 드라마를 보는데 이해도 잘 되더라고요. 와, 책까지 읽다니 민영씨, 열정이 대단한데요. 제가 원래 심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번 주는 증후군과 관련된 사연이거든요. 사연이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데요? 우리 일단 노래부터 듣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봐요. 브라더스의 It Was You. 걸음이 빨라 가끔은 느린 나를 불려도 가면을 쓴 사람들 가득 찬 이곳에서 손 내민 건 그렁그렁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영씨, 혹시 아까 읽고 있던 그 책에서 동화와 관련된 증후군을 본 적 있나요? 네, 정말 많던걸요. 신데렐라 증후군이나 앨리스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도 본 적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은 증후군을 가진 동화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나요? 한 동화 여러 가지 증후군이라... 혹시 피터팬 아닌가요? 피터팬 증후군이나 웬디, 팅커벨 증후군도 있다고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잘 알고 있네요. 민영씨 말처럼 오늘은 피터팬과 관련된 사연인데요. 어떤 증후군과 관련된 주인공이 사연을 보냈는지는 우리 사연으로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버랜드에 사는 피터팬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우연한 기회였는데요. 저번에 여기 어디다가 내 그림자를 두고 갔는데. 찾았다. 이제 네버랜드로 돌아가야겠다. 피터팬 맞죠? 저는 웬디라고 해요. 저도 제발 네버랜드로 데려가주세요. 부탁해요. 그래, 좋아. 웬디, 우리 같이 네버랜드에 가자. 며칠 후. 뭐? 후크 선장이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어서 그가 있는 곳으로 가자. 아이들을 데려와야지. 피터팬, 나 너를 그곳으로 보낼 수 없어. 아이들은 안 됐지만 넌 거기에 못 가. 정 그 아이들이 걸린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웬디, 지금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들이라니. 내가 가야 해. 아니,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어서 아지트로 들어와. 웬디, 나랑 이야기 좀 해. 내가... 피터팬, 내일은 아무것도 가지 마. 그리고 내일은 이 옷을 입는 게 좋겠다. 단정해 보이잖아. 너가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아. 그렇게 해줄 거지? 오늘도 그녀는 제 말을 무시하네요. 이러한 모습처럼 웬디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이것저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싫어하는 어른들처럼 말이에요. 제가 가는 곳부터 먹는 음식까지 자기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유를 누리던 제가 언제부턴가 그녀의 강요에 맞추어 살고 있네요. 오늘은 자신에게 강요하는 웬디에 대한 피터팬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나누어 보기 전에 노래 듣고 올게요. 엑소의 피터팬. 낡은 일기장 먼지를 털어내 문득 펼친 곳 그 속엔 해맑게 네가 있어 아직 넌 그대로 여기 남아있어. 민영씨, 사연 어떻게 들었나요? 이번 사연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피터팬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자신을 통제하고 강요하는 웬디 때문이잖아요. 그 모습에서 웬디 증후군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자기 만족을 얻는다는 그 증후군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연과 같이 강압적인 웬디의 모습에서 피터팬이 어른의 모습을 보고 어른이 되고 싶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네요. 저도 민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강압적인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최근에 일어난 대학교 주차 교수라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한 대학교의 교수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딸의 결혼식을 참석하고 주차 요원을 하라고 강요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 저도 SNS를 통해 그 대학교 학생이 쓴 글을 봤습니다. 교수가 결혼식에서 출석 체크를 하고 안 오면 결석 처리하겠다고 한다는 글 맞죠? 저도 읽는 내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민영 씨 말처럼 그 글을 보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자 논란이 된 그 교수는 해당 수업 학생들에게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학의 교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 그 교수는 대학을 계속 다니고 있는 건가요? 이 사건에 대해 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서 빨리 사건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건 외에도 다른 강압적인 사건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 사건도 최근에 일어났는데요. 경기도의 한 약국이 추석 연휴 휴일 지킴이 약국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 한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 뒤에는 불성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법률과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이라는 경고문이 뒤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일 지킴이 약국은 약국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민영 씨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을 받은 약사는 협조를 구하지도 않고 강요하는 것이 명령을 내린 것 같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행정처분을 언급한 것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강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강압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도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이번 사연도 첫 번째 사연과 같이 피터팬이 보내주었거든요. 피터팬이 다시 사연을 보냈다고요? 이번엔 또 어떤 일 때문에 사연을 보냈을지 궁금하네요. 우리 빨리 읽어봐요. 민영 씨, 일단 우리 사연 읽어보기 전에 노래부터 듣고 와요. 몽니의 소년이 어른이 되어. 어른이 되어 사람을 알아갈 때에 뜻하지 않던 많은 요구와 안녕하세요. 앞서 사연을 보낸 피터팬입니다. 제가 다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친구 때문인데요. 팅커벨, 혹시 웬디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아침에 웬디와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거든. 웬디가? 이상하다. 아까 웬디는 자기 동생들하고 숲에 있는 아지트로 들어갔어. 쉬고 싶다고 하던데. 웬디는 피곤하다고 하니까 나랑 같이 갈래? 나도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 그래? 그럼 우리만 가야지 뭐. 팅커벨 가자. 다음 날. 팅커벨,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와, 피터팬, 내 집까지 와준 거야? 정말 좋다. 오랜만에 우리 둘만 신나게 놀자. 응? 팅커벨, 나는 너랑 놀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야. 장난 그만하고 이야기해줘. 어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웬디가 아무 말 없이 떠난 거야? 그놈의 웬디, 또 웬디 타령이니? 그래, 내가 웬디한테 그만 네버랜드에서 나가라고 했어. 왜? 그게 잘못이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다 피터팬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 그녀의 그런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네버랜드의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예전부터 팅커벨이 웬디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좋아해서 말이에요. 요즘 그녀가 밤마다 제 집 문을 두드리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두 번째 사연은 자신을 지독하게 짝사랑하는 팅커벨에 관한 피터팬의 사연이었습니다. 민영 씨는 사연 어땠나요? 팅커벨의 짝사랑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팅커벨의 짝사랑이 더 빗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최근에도 한 남자 배우의 집에 스토킹을 하던 중국인 팬이 무단 침입을 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과 같이 연예인들도 스토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요즘에는 일반인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인에게도 스토킹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50대 남성이 한 가정주부를 4년 동안 스토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고 그 남성이 가정주부를 찾아가 만나달라며 요구하며 사건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이요?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스토킹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여성의 자택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고 하네요. 사건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러한 스토킹 문제 외에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잘못된 사랑이 범죄로 이어지는 이별 범죄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별 범죄요?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신조어인 이별 범죄란 연인이 이별이라는 기폭제로 인해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이러한 문제를 자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네, 최근에는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염산이 담긴 우유팩을 여자친구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염산을 뿌렸다고요? 그럼 이후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남성은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추적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얼굴과 팔 등에 1, 2도가량의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러한 사건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이나 이별 범죄는 나이나 성별을 떠나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할 수도 없고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4건 정도 이별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스토킹이나 폭력과 같은 이별 범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강력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가해자들이 제대로 알고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적어진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더불어 가해자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어긋난 사랑 표현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에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선영 씨 말처럼 가해자의 태도 변화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Belong With Me. 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She's upset.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Cause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선영 씨,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피터팬의 사연에 맞추어 1부에서는 우리 사회에 일어난 강압적인 사건들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스토킹과 이별 범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도 동아인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양예슬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선영. 아나운서 김민영이었습니다.